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우스 법칙의 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우스 법칙의 응용으로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어떤 조건 있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지? 가우스 법칙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했나요? 자, 머릿속으로 사고실험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과학은 이런 거죠. 물리학은 특히 실험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실험 모델을 법칙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실험 모델을 가지고 지금부터 법칙화를 시켜보세요. 시켰어요? 법칙화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실험 모델에 관계된 물리량으로 수학적인 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도대체 어디다 사용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할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고 그때부터 여기는 문제를 다뤄볼게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얘가 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냐면 전하분포가 대칭적인 경우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하분포가 대칭적인 경우에 전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지금 제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를 저도 똑같이 기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법칙을 개념상 이해를 하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는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전하가 있는 거지?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기장에 플럭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단순한 실험 모델을 만들게요.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거를 여기다가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전하가 하나가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주변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선을 만들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파란 색깔로 그리고 있는 얘는 전기장선이에요. 전기장을 시각화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색깔의 원을 그릴 건데 이게 가우스 면이에요. 얘가 가우스 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가우스 면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그림을 여기 아까 말했던 먼저 개념 안쪽에 전하가 있고 바깥에 전기장에 플럭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안쪽에는 전하가 있는 거지. 저는 전하를 하나만 그려놨지만 전하가 몇 개가 또는 어떤 거리 분포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전체를 우리는 알짜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자체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 알짜 전하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바깥 공간에 전기장에 플럭스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빨간 색깔로 그린 가우스 면을 A라고 하고 파란 색깔로 그린 여기를 전기장을 E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플럭스라고 하는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면에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전기장을 곱해주게 되면은 물론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선속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호 처리를 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안쪽에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파이라고 있고 전기장의 선속이에요. 전기 다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같게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유전율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호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가우스면에 있고 안쪽에 있는 전하는 가우스면 안쪽에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전기장에 선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유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제가 저렇게 개념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일단은 물리전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다가 가우스 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먼저 조건을 이렇게 들었어요. 원통 대칭성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대신 원통 대칭성이 있는 구조인데 실험 모델은, 사고 실험 모델은 어떤 걸 잡을 거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무한히 긴 원통형 도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도선의 선전한 밀도가 람다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시각화를 시키는 게 유리하지? 자, 그러면 시각화는 이렇게 시키면 될 거예요. 요 언어를 시각화를 시키면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한히 긴 원통형 도선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넣을게요. 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천장한 밀도가 람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정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가우스 면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가우스 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까? 원통 대칭적으로 결정을 해주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가우스 면을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가우스 면을 이렇게 원통 대칭성이 있게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잡은 가우스 면이에요. 여기에서는 점전을 잡을 때는 구면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원통 대칭성 있게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쓸게요. 여기 두선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R이라고 쓰고 이 원통의 길이를 그냥 이렇게 L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모델을 가지고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무한히 긴 원통형 두선이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구실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뒤에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을 구해내면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법칙을 적용을 한번 시켜봐요. 자, 어떻게 시키면 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플럭스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전기장의 손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기장의 손속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손속이라고 하는 정의는 면을 통과하는 벡터의 숫자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지금 곱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적으로 곱해져 있는 경우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같이 원통 대칭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고려할 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고려할 면이 실제는 3개가 있어요. 이쪽 윗면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점선으로, 뒤에 안 보이는 면을 점선으로 그릴게요. 아랫면도 있고, 그리고 원통을 둘러싼 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윗면, 여기 윗면을 그냥 플럭스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냥 윗자를 쓸게요. 얘가 윗면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값이 얼마일까? 없죠? 맞아요. 여기는 값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면 이 조건하고 똑같이 아래쪽 면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에 여기다가 그냥 아래라고 쓸게요. 전기장의 손속도 얘도 0일 거예요. 그러면 윗면과 지금 아래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손속을 제가 0이라고 썼는데 아까 했던 질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전기장의 손속이 왜 없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지? 지금 같은 구조에서 보면은 전기장은 이 조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등방향으로 퍼져나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장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린다면 전기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면이나 아랫면으로는 전기장이 지나가지 않죠. 바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윗면과 아랫면에서 전기장의 선속은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줄 건 어디만 있어요? 그렇지? 원통면만 있는 거지? 원통면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원통의 전체 면을 A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를 이렇게 쓸 거야. 이 면을 아주 잘게 자를 거예요. 그거를 여기를 DA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를 벡터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면에 유일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호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면을 잘게 자르고 얘를 이렇게 면적 벡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면적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만큼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플럭스를 정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아까 전기장이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전기장에다가 면적을 잘게 잘라서 면적 벡터로 만든 얘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렇게 취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원래 뭐였어? 이쪽은 안쪽에 있는 전하가 플럭스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까 논리대로 이렇게 유전율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가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 사이에 스칼라 프로덕트로 돼 있어요. 이 경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 사이는 서로 평행하지? 평행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바꿔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전기장이 있고 여기를 벡터를 스칼라로 바꿀게요. A 꼴로 쓰고 여기를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를 유전율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한 번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면적 벡터 입장에서는 2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 값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서 쓰게 되면은 등호를 이렇게 쓰고 전기장은 앞으로 나갈 테고 이렇게 DA 꼴을
여기 면적, 미소 면적을 다 적분해준 꼴이 될 테고 이쪽은 똑같이 안쪽에 있는 전화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할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은 뭘 뜻할까요? 이만큼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면적 적분을 뜻하는 거지. 여기는 면적 적분이에요. 면적 적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실험 모델에서 면적 적분을 뜻하면 여기는 답이 뭐가 될까? 원통의 표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미 자체가 원통의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기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적분을 해서, 이중적분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지 않고 여기 원통의 표면적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한 모델을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통을 만들면 돼요. 실제 여기 도선이 있고 얘를 이렇게 감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원통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만큼 원주 2파이 R에다가 여기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이를 지금 여기 L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있고 면적 적분인데 원통의 표면적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주에다가 지금 여기 L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통의 표면적이에요. 이렇게 쉽게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쪽에 있는 전화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전화는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선전화 밀도를 줬기 때문에 선전화 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는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람다에다가 L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입실론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 꼴이 나왔네.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결론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은 서로 약분이 되고 요거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파이 입실론 제로에 R이 이렇게 있고 위쪽에는 람다라고 하는 선밀도만 이렇게 남겠네요. 이렇게 써주는 게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무실험 모델을 통해서 꼭 잘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은 가우스 법칙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손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이 같다라고 하는 게 가우스 법칙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어디에 적용을 시켰냐면 지금 저는 원통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통 대칭성이 있는 경우를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것처럼 무한히 긴 원통형 도선을 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전화 밀도가 그냥 람다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는 무한히 긴 원통형 도선이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가우스면을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는 도선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우스면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플럭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플럭스가 지금 보이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원통의 윗면, 원통의 아랫면, 그리고 원통을 감은 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윗면이나 아랫면은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0이에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는 도선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만을 고려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고려를 해서 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놓고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면은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보게 되면은 전기장과 여기는 미소 면적 벡터 사이는 서로 방향이 같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를 스칼라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의미를 부여했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이만큼 의미가 생각을 해보면 면적 적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실험 모델에 면적을 적분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원통의 표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통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주율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파이 R을 이렇게 L로 곱해준 거예요. 여기를 조금 뭐 구별할 수 있게 쓰게 된다면 여기가 이렇게 구별해서 써줄게요. 여기를 우리가 2파이 R이라는 원주율에다가 L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했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를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를 벡터로 표시를 해주고 이만큼 크기니까 여기에다가 방향성분을 지금 여기를 R로 잡았으니까 그냥 여기에 R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전기장의 벡터적인 표현법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심화학습을 해볼게요.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요. 신학습은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줄게요. 뭐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가우스 법칙을 원통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면 대칭성이 있는 경우, 대칭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해체 얇은 판을 생각을 해봐요. 그 판을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면자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써요.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면자나 밀도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이때 한번 여러분들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전기장. 그러면 두 번째는 또 하나 어떤 예를 들을 수가 있냐면 여기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또 하나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대칭성이 있는 경우예요. 부대칭성이 있는 경우는 그냥 부는 동그랗게 그리면 되겠지. 바로 이때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돼요. 부피전압 밀도를 로라고 이렇게 줄게요. 이때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이 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도체 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는 절연체 부일 수도 있어요. 절자를 먼저 써야 되는데 연자를 먼저 썼네. 절연체 부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등등등한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은 저기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꼭들 한번 계산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 들어서 고마워요.